뉴욕으로 압송된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마두로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면서 여전히 대통령 신분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군사작전의 정당성을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내 찬반 여론도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가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진핑 주석도 양국 우호 협력의 방향을 굳건히 수호하면서 양국이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LA 한인단체들이 새해를 맞아 시무식과 신년 할애식을 개최했습니다. 한인사회의 올해 최대 화두는 경제라며 함께 힘을 모아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에 발생한 폭우와 높은 파도로 홍수가 발생했고 남부 지역은 1년 강우량에 육박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미국의 기습 공습으로 뉴욕으로 압송된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마두로는 마약 테러 혐의 등 기소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면서 여전히 대통령 신분임을 강조했습니다. 김성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뉴욕 한복판 맨해튼 남부연방지방법원에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미국의 기습 공습으로 수도 카라카스에서 체포된 지 이틀 만입니다. 브루클린의 구치소부터 이동 내내 무장한 미 마약 단속국 요원들이 삼엄한 경비를 이어갔습니다. 30여 분간 법정에 선 마두로 대통령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특히 자신을 품위 있는 사람이자 여전히 베네수엘라 대통령 신분이라며 모국에서 납치돼 이 자리에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죄를 강조하고 자신이 군사적으로 납치당한 전쟁포로라고 주장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국가원수는 형사기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국제법상 면책 특권을 부각하는 전략으로도 보입니다. 미 법무부가 공개한 공소장에 따르면 마두로는 마약 테러 공모와 코카인 밀수 공모, 기관총 및 파괴장치 소지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비슷한 혐의로 1990년 미국에 압송됐던 파나마의 독재자 마누엘 노리에가도 면책 특권을 주장했지만 징역 40년형이 선고됐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정식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법원이 인정하긴 어렵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We have a very sick neighbor. It's not a neighbor, but it's close to a neighbor. And that's Venezuela. It's very sick. 마두로의 다음 재판은 3월 중순에 열릴 예정입니다. 그 사이 마두로 체포의 정당성을 두고 미국 내외에서 이어질 검증이 재판의 변수가 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한편 이번 군사작전의 정당성을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내 찬반 여론도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네수엘라를 옹호하고 미국을 비판하는 시위대들. 앞서 어제 마두로 대통령이 수감된 구치소에 이어 오늘은 연방법원 앞에 모여 이틀 연속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To take military action against another country, you need approval from Congress, and we did not see that happen. So we're out here to say this is illegal, that we're against what the Trump administration is trying to do, and that we don't want another war. 반면 트럼프 행정부 측은 이번 작전이 미국의 억지력을 재확립한 성공적인 사례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Downtown Caracas grabbed an indicted individual wanted by American justice in support of law enforcement without a single American killed. Reestablishing deterrence. 이번 군사작전을 놓고 의회 패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공화당 존 상원 원내대표는 범죄자에 대한 유효한 영장 집행이라고 두둔하면서도 다음 주 이번 작전에 대한 브리핑을 기대한다고 말해 의회와의 소통이 없었다는 점을 시인했습니다. 민주당은 마두로 대통령이 독재자이긴 하지만 물가와 민생 등 국내 문제를 제쳐두고 승인되지 않은 군사작전으로 끝없는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Donald Trump has opened a Pandora's box and things will get out of hand very quickly. And if Donald Trump tries to do to Colombia and Greenland what he did in Venezuela, the disasters and consequences could compound exponentially, as bad as Venezuela alone was going to be. 이번 군사작전을 두고 미국 내 찬반 여론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로이터 입소스 여론조사 결과 찬성은 33%, 반대는 34%로 집계됐습니다. 공화당 지지층에선 찬성이 65%인 반면 민주당 지지층에선 반대가 65%로 나타났습니다. I'm a little concerned about the legality of going in and just kidnapping people, even though, on the other hand, I do believe this person is a ruthless criminal. 마두로 압송을 둘러싼 정당성 논란이 정치권과 여론을 양분하면서 향후 미칠 파장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군사작전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미국은 마두로 대통령이 마약 테러리즘 혐의로 기소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격의 정당성을 주장했고 중국과 러시아는 주권 침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일중 기자입니다. 미국의 공격 이후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의 요청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가 개최됐습니다. 5개 상임이사국, 10개 비상임이사국과 함께 베네수엘라도 당사국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공격을 감행한 미국은 마두로가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니란 점을 부각하려 애썼습니다. 2024년 베네수엘라 대선에서의 개표 부정 논란을 다시 꺼내든 겁니다. For years, Maduro and his cronies have manipulated Venezuela's electoral system to maintain their illegitimate grip on power. 그러면서 마두로 정권은 미국의 마약을 밀수시키는 테러 단체와 결탁한 범법자라고 강조하며 체포작전을 했을 뿐 전쟁이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국제법 위반 논란을 피해가려는 취지입니다. 이에 중국과 러시아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주권과 안보를 짓밟았다며 일방적이고 불법적이며 패권적인 행위를 규탄한다고 했고 러시아 역시 미국이 다른 때는 유엔 헌장을 존중하라고 요구했다며 위선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당사국 베네수엘라도 주권국에 대한 폭격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Los hechos ocurridos el 3 de enero constituyen una violación flagrante de la Carta de las Naciones Unidas, cometida por el gobierno estadounidense. En particular, la violación del principio de igualdad soberana de los estados. 구테러스 유엔 사무총장은 안보리에 전달한 성명을 통해 미국의 행위가 국가 간 관계의 전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안보리 거부권이 있는 미국을 향해 유엔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없어 보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이번에 미국은 표면적으로 마약 차단을 내세웠지만 그 뒤에는 서반구, 즉 아메리카 대륙의 패권을 확실히 하겠다는 보다 큰 목표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미국의 뒷마당, 중남미에서 중국이 영향력을 넓혀가는 걸 더는 지켜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베네수엘라를 공격한 이유 중 하나가 서반구 패권이란 걸 숨기지 않았습니다. Under our new national security strategy, American dominance in the Western Hemisphere will never be questioned again. 지난 수십 년 미국의 관심이 다른 데 쏠린 사이 중국은 위안화를 앞세워 중남미에 손을 뻗어왔습니다. 투자나 무역 등으로 이 지역 석유, 리튬, 구리에 항만, 농산물 등까지 전략 자산, 자원에 대한 영향력을 크게 키웠습니다. 교역 규모가 20여 년 사이 40배 넘게 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안보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미국의 뒷마당에서 패권 경쟁자인 중국의 입김이 이렇게 커지는 걸 더는 두고 보지 않겠다고 이미 선언했습니다. 대부분 중국으로 수출되던 베네수엘라 석유를 미국이 통제하려는 건 이런 목적도 있는 걸로 해석됩니다. 콜롬비아는 병든 나라다, 쿠바는 무너지고 있다. 중국에 기대 미국의 신경을 건드려온 나라들은 이미 경고장이 날아들었습니다. Colombia is very sick too, run by a sick man who likes making cocaine and selling it to the United States, and he's not going to be doing it very long, let me tell you. 중국 시진핑 주석은 패권 행위가 국제 질서에 심각한 충격을 준다고 미국을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고립주의를 표방한 트럼프 정부가 서반구 패권을 차지하겠다는 건 다른 지역, 중국 등의 패권은 어느 정도 인정하겠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조태임입니다. 이재명 한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중국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올해가 한중 관계의 전면 복원의 원년이 될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 대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방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시진핑 국가주석 부부가 맞이합니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과 함께 의장대를 사열했습니다. 공식 환영식에 이어 진행된 정상회담. 이 대통령은 새해 첫 국빈으로 초청된 데 대해 감사를 전하며 양국 관계 전면 복원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병원연의 시작을 알리는 첫 국빈 정상외교 일정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2026년을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만들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한중 관계의 뿌리는 깊다며 시대 흐름과 변화에 발맞춰 한중 관계 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양국 간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함께 모색하겠습니다. 번영과 성장의 기본적 토대인 평화에 양국이 공동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국제 정세가 혼란스러워지며 지역 평화 유지 등에 있어 양국의 책임이 더 중요해졌다고 말했습니다. 应当坚定站在历史正确一边，做出正确战略选择。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타이완 문제와 중일 갈등 등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시 주석은 또 양국 간 우호 협력을 굳건히 수호해 가자고 화답했습니다. 朋友越走越近，邻居越走越亲。作为朋友和邻居，中韩应该多走动，常来往，勤沟通。 경주에 이어 2달 만에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가진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예정된 1시간을 넘겨 90분간 양국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오늘 LA 한인단체들이 새해를 맞아 시무식과 신년 할애식을 개최했습니다. 단체장들은 한인 사회의 올해 최대 화두는 경제라며 함께 힘을 모아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LA 한인회 신년 할애식에는 주요 단체장과 지역 정치인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로버트한 LA 한인 회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한인들의 문의가 늘고 있고 여기에 불법 체류자 이민 단속 등으로 한인 사회가 위축되고 있어 이민 문제에 있어서는 가장 정확한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고 로컬 정부와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올해 중간 선거를 앞두고 한인들의 투표 참여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도 이제 중간 선거 때문에 이제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요. 특히 유권자 등록부터 우리 한인회관에서도 보팅 센터를 우리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LA 한인 상공회의소도 오늘 오전 한인 단체장과 상위 이사 등이 참석해 신년 할애식을 개최했습니다. 정상봉 LA 한인 상공회의소 회장은 올해는 북중미 월드컵이 열리고 다양한 스포츠 이벤트도 LA에서 개최되는 만큼 한인 사회도 함께 각종 행사를 펼쳐 타운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 단체들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부 다 합심해서 무엇을 공동으로 해야 하지 어느 한 단체만 특정해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저희들 상공회의소도 함께 협심해서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LA 한인회와 LA 상공회의소는 북중미 월드컵 LA 한인사회 응원전을 계획 중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안전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공공안전 캠페인과 치안 강화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에 발생한 폭우와 높은 파도로 홍수가 발생했고 남부 지역은 1년 강우량에 육박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AP통신은 주말 사이 소살리토 지역에서 산 라파엘에 이르는 구간이 폭우와 높은 파도까지 도시를 덮쳐 20년 만에 최악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린 카운티 셰리프국은 깊이 1.1에서 1.2m의 물속에 갇혀 움직이지 못하는 승용차들의 구조 요청으로 구조대가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북부 일부 지역은 물이 빠르게 불어나 주민들은 허벅지 위까지 차오른 물길을 걸어서 이동했고 일부는 보트나 카약을 타고 이동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은 오늘 비가 그친 상태지만 기상청은 지역에 따라 내일까지 비가 내릴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기상청은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의 누적 강우량은 약 14인치로 예년 평균치인 4인치의 3배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보통 1년 동안 내리는 전체 평균 강우량 14.25인치에 육박하는 수치입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을 강타한 겨울 폭풍 영향으로 LA 도로 곳곳에 파토리 생겨 차량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LA 지역 도로 곳곳에서 발생한 파톨로 차량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웨스트 LA 지역 한 곳에서만 최소 15대 차량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일부 차량은 1개 이상의 타이어가 손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LA 경찰국은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파톨이 발생한 지역 도로를 일시 폐쇄하기도 했습니다. LA 한인타운 곳곳에도 파톨이 생겨 차량들이 급하게 피하는 등 위험천만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시와 캘리포니아주 교통국은 파톨 복구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빠르고 정확한 복구를 위해 로스앤젤레스시 민원 전화 311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북한이 그제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며 발사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핵전쟁 억제력 고도화 필요성을 강변했는데 한중 정상회담과 베네수엘라 사태 등을 의식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김기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염을 내뿜으며 발사되는 미사일을 지켜보는 김정은 위원장.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훈련을 했다면서 공개한 사진입니다. 평양시 여포 구역에서 북동 방향으로 발사된 극초음속 미사일들은 조선 동해상 1000km 계선의 설정 목표들을 타격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전략적 공격 수단의 치명성을 적들에게 반복적으로 인식시키는 것이 효과적인 전쟁 억제력 행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핵 억제력 고도화의 필요성을 강변하며 최근의 지정학적 위기와 다단한 국제적 사변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북한으로선 새해 벽두부터 신경이 쓰일 한중 정상회담과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 등을 의식한 언급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베네수엘라랑 다르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한국과 중국한테는 한중 관계에 대한 급진전에 대한 경고 메시지 이런 것들을 동시에 가진 게 아닌가. 북한은 미사일 궤적 등도 공개했는데 하강 후 상승하는 풀업 기동을 했고 최고 속도 마하 8의 2차 정점 고도에서 마하 3.5 정도로 비행한 것으로 표시됐습니다. 빠른 속도와 변칙 기동을 일부 달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완전한 극초음속 미사일로 볼 수 있을지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9차 당대회를 앞둔 북한은 한중 정상회담 결과와 베네수엘라 사태 추이를 지켜보며 당분간 핵미사일 고도화와 내부 결속에 더욱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기아입니다.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와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즈 시상식에서 나란히 상을 받았습니다. 어제 캘리포니아주 산타모니카에서 열린 제31회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즈에서 K-팝 데몬 헌터스가 최우수 장편 애니메이션상에 주제가상까지 2관왕에 올랐습니다. 또 드라마 오징어 게임 시즌3는 TV 부문 최우수 외국어 시리즈상을 차지했습니다. 앞서 2022년 오징어 게임 시즌1과 지난해 시즌2에 이어 세 번째 수상입니다.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즈는 미국과 캐나다의 비평가 단체가 주관하는 시상식으로 3월 열리는 아카데미 시상식의 전초전으로 불립니다. 때문에 아카데미상을 노리는 K-팝 데몬 헌터스의 경우 수상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입니다. 주식시장은 오늘 상승했습니다. 산타클로스 랠리가 공식 종료되는 마지막 날 마침내 랠리 모드에 돌입했는데요. 지난 24일부터 오늘까지 7일 동안 장은 이틀 오르고 나흘 떨어지고 하루 엇갈렸습니다. 이 기간 다우존스는 1.1% 상승률을 기록한 반면 내스닥은 0.7% 하락했고 S&P 500은 0.1% 떨어졌습니다. 결국 산타클로스 랠리가 다우존스에만 나타났고 내스닥과 S&P 500에는 오지 않으면서 3년 연속 산타클로스 랠리가 실종된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전달과 전망치를 모두 믿던 ISM 제조업 PMI와 베네수엘라 관련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붙은 매수 심리는 꺼질 조짐을 보이지 않고 유지됐습니다.
오늘 가장 탄탄히 오른 다우존스는 4주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내일 개막하는 CES를 앞두고 미리부터 고조된 분위기 역시 좀처럼 식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번 주 연달아 발표되는 구인 이직 보고서와 ADP 민간 고용, 그리고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와 실업률에 대한 부담감이 거의 작용하지 않은 듯 나만 빼고 장이 오를 것을 조바심 내는 심리는 강력한 포모 현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한이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